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된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내 개인정보가 어디로 셀지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도 자주 생기는데 우리 생활에서 흔히 겪는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가 보호 대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예를 들어보죠. 아파트 윗집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 이럴 때 관리사무소 통해서 윗집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누수나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생겨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연락처를 줘선 안 됩니다. 이런 절차 없이 공유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재개발 같은 의견 수렴한다고 이름이라든지 동호수 적힌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네,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물을 때나 또 병원에서 진료 대기를 할 때도 이 명부를 적으라고 할 때가 많은데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고 꼭 써야 한다면 이 경고성 문구와 이런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요즘 흔히 문제가 되는 CCTV 영상도 개인정보입니까? 멀리서 찍힌 저화질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에서 누군가와 부딪혀서 다친 경우 CCTV만 봐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영상을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고 진술서를 써서 나와 부딪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내 차를 긁고 지나가서 어떤 차가 그랬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관리사무소가 주차장에 설치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입니다. 이 열람만 하거나 휴대전화로 CCTV 화면을 찍더라도 다른 차 번호는 모두 가린 채 내 차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은 좀 다른데요. 이 목격자의 개념이라서 차주와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에 남는 기록도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네, 관심사에 맞는 광고가 때맞춰 떠서 이게 우연인가 싶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예. 이 나의 인터넷 접속 정보 파일, 쿠키 때문입니다.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는지 등의 정보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가 뜨는 건데요. 이 쿠키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와 결합해서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킬 때는 반드시 이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메타가 동의 없이 광고를 내보냈다가 유럽에서 잇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강화되었고요. 개인정보에 대한 쿠키 정보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수집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최근에는 특히나 유럽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춤형 광고가 자주 뜨는 건 저도 모르게 어디에선가 동의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군요. 예, 어쨌든 좀 신경 쓰고 살아야겠습니다. 홍 기자,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